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전력공학 5장 고장 계산이죠. 문제풀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원, 전압을 기준으로 전압 강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비율을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시면은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위를 가지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간혹 그 퍼센트도 단위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원 전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비율, 즉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가지지 않는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절대량이 아닌 기준량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전원 전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3번, 기기 용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퍼센트 1%에서 뭐 100% 내외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로 문제에 어떠한 조건이 없다면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변압기나 동기기의 내부 임피던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로의 임피던스에서도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걸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3상 3선식 손정선로에서 전격 전압이 66kV이고 한 선당 리액턴스가 15일 때 100MVA 기준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퍼센트 리액턴스죠. 그렇기 때문에 자, 퍼센트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V 제곱에 자, PX가 되겠죠. 리액턴스니까 PX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하는 게 이 볼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위가 킬로볼트가 단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반드시 적용을 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P가 문제에서 지금 100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합니다. 그럼 100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하는 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게 되면은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리액턴스가 지금 한 선당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압 강화도 그렇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 나타냈을 때도 항상 3상이다 하더라도 한 상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당 리액턴스 10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모는요. 10 곱하기 지금 V가 킬로볼트죠. 그런데 선간 전압이 66킬로볼트니까 그대로 66의 제곱을 넣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은요. 정답이 22.96%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대략 22.96%는 23%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3상 송전 계통에서 송전단 전압은 3300V이다. 점 P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요, 이 전력공학, 이 필기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문제가 크게 변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풀이 그대로 이 푸는 방법을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설 보고 충분히 따라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문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 상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3상 송전 계통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선로가 3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3상이니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동기발전기 때 우리가 이렇게 3상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단락 사고, 3상 단락은요. 이렇게 세 상이 이렇게 하나로 짧게 이어진 것을 3상 단락이다. 3상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선로가 이어진 거를 보면 이 3상이 지금 Y결선으로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선로를요. 이런 식으로 Y결선으로
이렇게 자, 한 상만 그리게 되면은 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요 그냥 무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결선이 되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송전단 전압이 3300V예요. 이때 이 송전단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선간 전압을 의미를 하겠죠. 결국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33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전류 IS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지금 Y 결선이니까 우리가 이 직렬에서 흐르는 이 단락전류는 결국 뭐죠? 우리가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전체 임피던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Y 결선에 상전압 또는 대지 전압을 넣어주면 되겠죠. 대지 전압 2만 넣어주면 끝이 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임피던스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임피던스를 지금 보면은 자,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어요. 우리가 저항과 리액턴스는 서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저항이 얼마죠? 저항은요, 우리가 지금 Z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Z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0.3이고요. 모두 L성분이니까 J에 자, 그대로 하나씩 대입해주면은 2 플러스 그 다음에 1.25 플러스 그 다음에 1.7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저항은 0.32가 되고요. J에 자, 지금 그대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J에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Z라고 하는 것을 크기로 나타냈을 때 루트에 0.3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전압 2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Y결선에서 지금 선간전압이 3300V니까 지금 이 대지전압 2는요 3300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줄게요. 루트 3분의 자, 3300을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결과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 값이 대략 800A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상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물론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겠지만 이렇게 3상의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해서 Y결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단락전류 공식을 뽑아내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수변전 설비의 결선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 변압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선도를 나타낼 때 전원에서 부하측, 위에서 아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가 전원측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가 부하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차단기를 지금 1차 측에 설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차단기가 더 위에 설치를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하냐? 우리가 바로 이 차단기가 설치된 곳에서 위에 우리가 전원 측에서 공급받는 이 위에를 모두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차단기가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용량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입니다.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삼상에서 용량 P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삼상이니까 루트 3에 자, 루트 3이면 곱하기 선간 전압에다가 곱하기 선 전류를 계산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대신에 지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묻고 있으니까 이때 이 선간 전압은 바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가 되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로 우리가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의 전격 전압의 전격 차단 전류가 된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단락 용량 3000메가볼트암페어인 모선의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우리가 단락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단락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 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락 용량은 자 3상일 때 루트 3에 곱하기, 자 이때는 공칭전압이었어요. 단락 용량은 공칭전압에다가 우리가 단락 전류를 곱해준 것이 바로 단락 용량이 되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단락 전류이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만 남기고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IS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 루트 3에 곱하기 지금 공칭전압이 모선의 전압 154kV죠. 그래서 154에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겠고, 단락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3000에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자 11247.08 암페어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바로 모선의 임피던스에다가 이 대지 전압을 계산해 주었죠. 우리가 앞전 문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임피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Z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Z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11247.08 암페어 분의 우리가 지금 대지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모선의 전압은 선간 전압이죠. 그래서 154kV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누어 준 것을 대입해주면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임피던스 값이 대략 7.9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1000kVA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차단 용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단락 용량 공식으로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실기에서도 질문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단락 용량 공식이 있어요. 이때 이 차단기의 용량은요 반드시 적어도 이 단락 용량보다는 크거나 아니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단기의 용량이 우리가 안전하게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떠한 사고,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적어도 단락 용량보다는 같거나 또는 더 큰 값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단 용량을 계산을 할 때 이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을 모두 사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두 방법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단락 용량 공식으로밖에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락 용량 공식으로 이 차단 용량을 풀이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실기 2차를 가시면 보다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이렇게 차단 용량을 구할 때 단락 용량을 풀면 단락 용량으로 풀이를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용량 PS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자 기준 용량 PN으로 나타냈었죠. 자, 그럼 문제에 지금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0.4분의 자 100의 곱하기 지금 차단 용량의 단위가 지금 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준 용량을 대입할 때도 우리가 메가볼트 암페어로 동일하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을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이것을 그대로 계산했을 때 정답이 250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22kV 삼삭 3선식 전선로에 P점이 단락이 발생을 하였다면 삼상 단락 전류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 조건에 지금 퍼센트 리액턴스가 주어졌고요. 저항분을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 퍼센트 리액턴스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곱하기 I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퍼센트 리액턴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8%이고요. 그 다음 100에 정격 전류를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이 정격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 용량에다가 루트 3회 그리고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기준 용량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용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 이 2만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 용량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PN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만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루트 3에 지금 전압이 22kV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상 단락 전류는 대략 그 값이 6561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삼상 발전기에서 일선 지락 시 발생하는 고장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임피던스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정상분, 그리고 역상분, 마지막으로 영상분까지 이 모든 임피던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장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는데 그때 임피던스가 정상, 역상, 영상이 모두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분의 위에는 뭐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바로 3을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2는요. 바로 고장점에 이 지락이 발생한 고장점에 전압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전체 임피던스를 모두 고려해 주시고 분의 3, 2A 고장점에 전압이 들어가주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락사고,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그 임피던스는요. 정상, 역상, 영상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선 단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였죠? 영상을 제외한 정상, 역상만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정상 임피던스만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니까 이때는 언제 하나? 바로 일선 지락일 때만 존재를 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구하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이론 시간에 이 정상과 역상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벡터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각 상의 정상 및 역상분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모두 더한 힘의 합력이 0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서로 모두 상쇄가 돼서 이곳으로 넘어가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N은 정상 및 역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겠고 한 상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Z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 이렇게 Z1과 Z2는 Z가 된다라는 게 올바른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영상분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은요. 힘의 방향과 그리고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전류 그리고 영상 전류가 모두 I0로 흐르게 되면은요. 이때는 이 ZN으로 얼마만큼의 전류? 모두 더한 3I0라는 영상 전류가 흘렀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임피던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한 상분에 의한 거니까 지금 이 임피던스를 3개로 쪼개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로 한번 쪼개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3개다라고 한다면 이 ZN이 모두 3ZN이 되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했을 때 이렇게 병렬 3개가 병렬일 때는요. 3ZN, 3ZN, 3ZN일 때 이것의 합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면 이 병렬 회로수만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ZN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상분에 의한 거니까 지금이 셋 중에 하나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Z0 영상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는 ZG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접지되어 있는 3ZN까지 고려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이해 주시면요. 우리가 5장, 고장 계산까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